그냥 필링 굿이라 하거든요. 필링 굿. 그냥 기분 좋으려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원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거는 내가 기분이 좋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좋은 기분을 유지를 하고 싶은 거죠. 맞죠? 고객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냥 굳이 그냥 좀 휴식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 공간에 와서 운동을 하거나 힘들게 막 올 때는 막 전부 다 죽상으로 오잖아요.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왔다가 갈 때는 웃으면서 나가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갔다 오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런 환경들을 더 잘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것들을 좀 즉흥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고, 오늘 준비한, 골반 회전문 이론 그리고 6배속 교정 운동 제가 이어서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키포인트는 뭐로 잡았죠? 처음에 편도체로 잡았죠. 편도체. 편도체는 뇌 안에 브레인 안에 가운데 아몬드 같은 게 있어요. 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편도체라고 합니다. 변형계라는 곳 안에 이제 편도체라는 것들이 이제 있고 얘가 불이 켜질 수도 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온, 오프가 되는 게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일단 불이 켜지냐 꺼지냐 이건데 이제 좀 줄여 안 보이니까 좀 줄여 놓을게요. 자, 켜지냐 꺼지냐 이겁니다. 근데 켜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반응들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이 됐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들 교감과 부교감은 그냥 시소 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시소 관계는 아니고 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싶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한 12시 되면 자요. 자는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으니까 잠이 오겠죠. 근데 또 막 강의를 할 때 열을 내고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써준 후기를 보다 보니까 막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 막 교감 신경이 흥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잠을 잘 못 잔다라는 거지. 그래서 부교감이 떨어지고 교감도 같이 이제 억제가 되는 그 순간에는 당연히 편도체가 오프 상태로 우리가 휴식 모드에 돌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시소 관계다라는 그냥 편하게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켜져 있고 얘도 켜져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교감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교감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부교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흥분했을 때 흥분한 거는 뭐 이렇게 신나가지고 흥분할 수도 있고요. 화가 나서 짜증이 나고 분노를 해서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되면 결국에 우리 행동은 어떻게 되죠?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투쟁 막 빠르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흥분했을 때의 이야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좀 흥분되어 보이나요? 말 되게 빠르게 하잖아요. 그럼 약간 흥분했을 때는 막 제가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자, 그럴 때는 우리 근육 중에 표면과 심무근막 중에 표면이 활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근데 표면만 커지는 게 아니겠죠. 건강한 사람은 표면이 커질 때 심부근막도 같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감정은 어떻죠? 자, 이거는 부정적으로 분노, 짜증, 불안, 공포, 두려움 이거는 부정적으로 이 편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텐션이 굉장히 높고 막 환희에 차고 막 이런 상태 이렇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업돼 있는 상태야. 이제 좀 잠 좀 자고 좀 쉬어야 되는데 이 텐션이 죽지 않는 거지. 그 사람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맞죠? 대화를 하는데 좀 차 마실 때 좀 그냥 경치도 보고 좀 쉬고 싶은데 말이 너무 많은 그런 친구들 휴식이 안 되죠. 맞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오프가 되게 되면 반대로 되겠죠. 교감신경이 억제가 돼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 그 상태에서는 우리 행동은 반대로 휴식을 하거나 소화를 하거나 여유, 조화, 균형, 느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필라테스 할 때는 그럼 뭐죠? 필라테스 할 때는 이겁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A다 1번, B다 2번. 숫자 한번 쳐보실까요? 필라테스 할 때는 어떤 걸 목적으로 하죠? 이걸 목적으로 하죠. 2번을 목적으로 합니다. B를. 맞죠? 그러면 자, 편도체가
필라테스를 할 때 편도체가 ON이 아니라 OFF가 되는 이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게 필라테스의 그 컨트롤에 대한 어떤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죠? 표면근막은 오히려 활성이 떨어지게 돼요. 심부근막의 활성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얘기 하기 시작하는데, 자, 누워서 시작합니다. 누워서 슈파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누워서 우리가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누워서 어떤 운동을 하는 거는 부하를 낮추겠다라는 거죠. 낮은 부하인 상태에서 천천히도 아니고 거의 뭐 회원님 게으르게 하세요 할 정도로 정말 막 천천히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죠. 부하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누워있는 자세, 그리고 게으르고 느린 상태를 통해서 누워있을 때의 어떤 움직임을 인식시키기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관절을 우리가 무릎을 굽히세요, 뭐 레그 슬라이드나 토테이밍 이런 걸 할 때도 그냥 다리를 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천천히 조절하면서 내 몸이 틀어지지 않게끔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걸 조절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걸 자 천천히 하라고 해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 내부에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천천히 하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형님 저 따라 해보세요가 돼야 되겠죠. 제가 얼마나 천천히 하는지 보고 따라 해보세요가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천천히 이렇게 동작을 하면 잘 못 따라요. 이분은 그냥 막 툭툭 이렇게 간다고요. 혹시 그런 분 보신 적 있죠? 이런 분 나 많이 봤다. 숫자 7번. 내가 말하는 느리게가 이 사람한테 적용이 안 돼. 막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막 페이스에 말려본 사람. 숫자 7번 쳐볼까요? 있으실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는 내부 조절이 잘 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앉고 일어서고 뭐 걷고 이런 움직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죠? 그 다음에를 더 확장되면은 이 넓은 범위 내에서는 움직임이야. 퍼포먼스적인 거. 훨씬 더 동적인 어떤 그런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멀쩡해요. 이 고객님이 너무 멀쩡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눕혀놓고 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냥 바로 퍼포먼스적인 운동을 해도 충분히 이런 데서 필요한 움직임들을 잘 끌어낼 수 있겠죠. 표면이든 심부근막이든 이런 얘들이 조화롭게끔 쓰인다고요. 근데 필라테스를 하러 오는 분들은 교정 운동을 원해서 온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 PBI 이론에서 이 자세가 좋아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맞죠? 좋으면 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호흡이랑 IAP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호흡이랑 IAP가 무너졌다는 소리는 뭐죠? 심부근막식 셈이 제대로 활동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눕혀서 천천히 게으르고 편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걸 하고 나면 이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죠? 아, 편안하다. 아, 개운하다. 아, 오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맨날 올 때는 막 거의 뭐 울산 짓고 왔다가 막 그런다고요. 하고 나면 잘 왔다 이런다고요. 여러분들 수업 혹시 2명 잘못 잡아본 적 있으세요? 같은 시간에 회원 동시에 잡아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많이는 없는데 정말 그때 그 주에는 제가 정신이 없었는지 한 주에 한 2번 정도 잘못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보통 어때요? 3시에 둘 다 왔으면 저 왔는데 선생님 지금 같이 잡으신 거예요? 그럼 자기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저희 회원님들은 와서 막 서로 하라고 난리더라고. 제가 가면 돼요. 제가 가면 돼요. 아니, 제가 갈게요. 서로 난리야.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 장난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뭔가 죄송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막 혼내고 아니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운동하러 와가지고 막 이랬던 일화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고 나면 잘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엔트로피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고객들을 항상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그분들이 돈을 내서라도 자기 엔트로피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돈을 줌으로 인해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좋은 감정, 행복, 사랑, 편안함, 용기, 희망 이런 상태까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감정을 느끼면 자, 이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해부학 경시대에서 금상을 받았을 때 어머니 감기가 싹 나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기가 진짜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뭐 감동했겠지. 갑자기 그냥 몸이 나왔어. 신기하게. 감기가 다 나왔더니 뭔 소리냐 이랬는데 진짜 감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좋은 감정을 느껴버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는 소리야. 맞죠? 근데 반대로 내가 뭘 운동을 나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떤 일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몸이 어떻게 돼? 아파지기 시작하죠. 어디가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입에 뭐가 헐고 막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뭔가 감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몸은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를 보러 오는 고객님들은 이런 상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숫자 4번 쳐보십시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편도체가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 이때는요, 비례적으로 뭐가 발달되냐?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가 되게 돼요. 반대로 편도체가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전전두 피질이 꺼지는 상태. 이성적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홧김에 아무 남자랑만 만나거나 아무 여자랑만 만나거나 이런 적 있으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시면 숫자 4번 한번 쳐보세요. 저는 있거든요. 그럴 때 만난 이성 친구는 최악이에요. 맞죠? 올바른 판단을 못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막 텐션이 굉장히 올라가 있을 때 이럴 때도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집을 살 때도 막 텐션 막 올라 있는 상태였어. 막 와이프가 막 저 막 올려주고 막 부동산 업자도 저를 올려주고 올바른 선택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성적 판단이 마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선택, 기분이 나쁠 때 하는 선택, 둘 다 좋지 않은 선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평정심을 좀 유지를 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 편도체가 활성화가 떨어지면 오히려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아이디어와 사고력, 창의성 이게 좋아지는 상태가 계속해서 유발이 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거 시작할 때 저희 아들이랑 그 와이프랑 엄청 싸웠거든요. 매일매일 싸우는데 제 아들을 이렇게 확 혼내려다가 안 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아들을 혼내면서 내가 약간 화가 나거나 분노를 일으키면 강의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체 했어요. 왜냐면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오늘 강의를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엄마와 아이들의 일이니까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뭐 심리적인 부분, 뭐 뇌과학적인 부분 이런 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은 핵심적인 부분을 잘 모른다라는 거지. 운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필라테스 강사고 운동 전문가고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죠? 우리는 엔트로피를 감소시켜준다는 소리는 그 사람의 젊음을 유지시키거나 지연시켜줄 수 있는 노화를 막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안티에이징 한다라는 거죠. 이 운동 자체가 실제로 그래요.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젊어 보인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숫자 7번 쳐보십시오. 좀 텐션 좀 좋죠? 자, 보십시오. 어제 PBI 이론 중에 우리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 특히나 복부와 호흡과 IAP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 사진, 이 그림을 보세요. 자, 횡격막이 위에 있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밑쪽이 밀리네. 그러면 밑에 있는 기저근이 반사적으로 안 늘어나려고 수축을 하면서 어때요? 위로 끌어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늘어나고는 있는데 버티고 있는 거라고. 늘어나는데 버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그 친구를 잡으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그냥 얘를 들어 올리기는 못 하는 거야.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버티다가 이렇게 있는 거죠. 나는 막 이 팔 끊어질 것 같은 이게 신장성 수축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늘어나면서 버팅기다 보면 어때요? 눌리는 만큼 얘도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 옆으로
밀어낸다. 밀어내는 그 힘이 얘가 열리면은 그냥 이 갈비뼈 다 뜯기면서 살 다 뜯기면서 팍 나오겠죠. 근데 얘들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압력은 거기서 더 강하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가져왔습니다. 이거 너무 제가 비유를 잘한 것 같아서 꽉 누르면 이렇게 깨진다고요. 맞죠? 이게 압력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실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어제 말 못했던 거는,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되냐면 복행근이 같이 활성화가 되죠. 횡격막과 기저근에 의해서 복행근도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척추 뒤쪽에 있는 다혈근이라는 근육, 멀티피더스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걔가 부풀어 오르면 걔를 덮고 있는 흉요건막이라는 게 있어요. TLF라는 거. 소라콜lum바 파샤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뒷모습이면 광배근이 엉덩이랑 연결되는 이 부분에 약간 다이아몬드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이게 TLF거든요. 흉요근막.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 한 손은 배꼽 아래쪽에 아랫배에 손 딱 대시고요. 반대 손은 허리에 딱 대보세요. 그리고 오른 다리를 바닥에서 떼봐봐. 떼봐. 그러면 어때요? 배랑 허리 쪽에 있는 게 부풀어 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는 발을 떼지 말고 떼야지 생각만 하고 떼기 직전까지 가보세요. 떼야지 생각하고 떼지는 마봐요. 떼야지 하고 떼기 직전까지. 떼기 직전까지 가도 어때요? 압력이 확 올라오죠. 맞나요? 여러분들? 이거 되는 분들 금방 느끼신 분 숫자 4번 쳐보십시오. 떼진 않아서 발이. 근데 떼려고 하니까 아랫배랑 뒤쪽에 뭔가 빵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뭐냐? 피드 포워드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뭔가 동작을 할 때 먼저 수축을 하는 거죠. 이 심부 코어 근육들이. 근데 부상을 당하거나 손상을 당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피드 포워드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야지 해도 얘들이 먼저 선행 수축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1990년도인가? 포라치의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연구예요. 근전도 실험을 했는데 델토이드 삼각근을 움직였는데 이 팔을 움직였는데 팔 근육이 아니라 이 복행근, 심부에 있는 복부 근육들부터 먼저 작동을 하더라는 거지. 맞죠? 근데 LBP 환자들, 그러니까 허리에 통증이 있는 그런 환자들은 이런 피드 포워드 메커니즘의 어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걸 발견을 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배꼽을 당기는 그런 동작을 했더니 오히려 이게 향상이 되더라. 그래서 배꼽 당기기 뭐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나왔는 거야. 근데 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 이후에 이 포라찌라는 사람이 이게 수정을 했어요. 배꼽 당기는 걸 통해서 코어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랫배를 빵빵하게 부풀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됐다고요. 10년 전에. 이제 한 15년 됐겠다. 피드 포워드 메커니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게 뒤에가 왜 부풀어 오르지? 이게 멀티피더스가 부풀어 오르는 유압 증폭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애들이 빵빵하게 되는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부의 압력이 너무 좋아요. 땅땅하게 얘들이 내 몸을 딱 감싸가지고 몸 전체를 딱 세우는 그런 힘들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중심부의 힘으로 인해서 몸 전체의 텐션이 굉장히 증가가 되게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 공이 레돈도볼 막 바람 다 빠졌지, 맞죠? 막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바람 넣으면 어떻게 되죠? 빵빵해지죠. 그럼 얘의 어떤 탄성에 의해서 전체의 어떤 긴장이 그 근육의 그 근막의 균형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텐세그라틱에서 이 좋은 상태에서 IAP가 잘 나왔을 때 텐세그라틱의 어떤 형태가 좋은 상태가 그 하나의 그런 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텐세그라틱가 좋지 않은 상태, 만약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잖아요. 찌그러져 있는 거. 그러면 우리 고객의 몸으로 봤을 때는 주름이 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죠?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에 막 주름이 더 많이 져 있고 오른쪽 뭐 뱃살이 더 많이 막 흘러내리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주름이 많이 져 있는 거. 보시면 딱 보이실 겁니다. 주름이 많이 져 있다라는 거는 우리 그걸 테더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한쪽이 이렇게 당기고 있어가지고요. 당기고 있기 때문에 어때 여기 움푹 패여지죠. 당기고 있으니까. 맞나요, 여러분들? 이게 테더라고 하는 거예요. 테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테더를 해결하려면 반대쪽에 압력을 증가시키면 얘가 뽕 하고 살아난단 말이야. 맞죠? 이런 식으로 어떤 긴장을 유발시켜도 되고
얘라 잡고 있는 이 부분을 놓게끔 만들어도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 얘가 지금 찌그러져 있는 건 여기잖아. 맞죠? 근데 얘도 막 여기도 찌그러져 있고 여기도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근원적인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몸 전체의 균형이 돌아가는데 그게 키포인트인데 그 키를 건드리지 못하면 계속 엄한 데를 건드리는 거야. 계속 다른 데를 막 건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 놔두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텐시그라티고 IAP가 형성됐을 때 우리 근막으로 심부근막에 의해서 우리 몸 전체가 표면과 심부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자, 그때 몸이 이렇게 돼요. 우리 그 촉신장이라고 하죠. 그 필라테스에서 엑시얼 엘롱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머리꼬리 늘리시고요. 항상 큐주죠. 머리꼬리 늘리세요. 머리 천장 위로 하는 거. 촉신장. 이 촉신장은 여러분들이 큐를 아무리 열심히 준다고 해서 이게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야. IAP가 나올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게 촉신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머리꼬리 늘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IAP가 여기서 형성이 잘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형성이 잘 돼버리면 머리꼬리도 늘어나고 우리 몸통도 체간도 좌우로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몸이 떠 있는 상태가 돼요. 떠 있는 상태. 부유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몸이 근막이 다 쪼그라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근막 관련된 책을 보면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을 다 빼도 이 근막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기들끼리의 텐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자기들끼리 얽혀가지고 막.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무조건 중력의 영향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중력이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무조건 우리가 꼬꾸라져야 돼요. 맞죠? 맞잖아. 중력이 당기면 우리는 꼬꾸라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력에 저항해서 자기들끼리만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설명될 거냐 이거죠. 그 구조가 텐시그라티라는 거예요. 중력의 영향과 별개로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이 뼈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밀도가 있잖아요. 부피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중력 영향을 받죠. 받기는 받아. 근데 이걸 감싸고 있는 근막의 형태는 중력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 텐션을 유지할 때 자기들끼리만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텐시그라티 이해되십니까? 이거 다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른 개념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감정 얘기하다가 이런 복부 압력 얘기하다가 막 다 연결돼 버리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비보이를 하는 분들이 손을 바닥에 짚고 다리를 막 위로 들어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거 뭐라 하냐? 그 윈드밀인가? 막 그런 거 다리 돌리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리가 밑에고 손이 자유로운데 브레이크 댄스를 하고 춤추는 사람들은 손이 밑으로 하고 다리가 위로 간단 말이야. 맞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밑에가 긴장이 커지고 위쪽이 가벼운 상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긴장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자유롭게끔 텐션들이 변한다라는 소리예요. 텐션이 자유롭게 변한다라는 거는 뭐죠? IAP도 그에 맞게끔 계속 그 상황에 맞게끔 계속해서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IAP가 지나치게 불필하게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높을 때 높아야지.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해야 될 때는 조용히 얘기하면 되잖아. 조용히 이렇게. 근데 막 도서관 가서 막 큰 소리 하면 목소리 낮춰라 막 이런 거죠. 압력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압력 조절이 안 되니까 목소리를 크게 올리는 거죠. 맞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을 써야 될 때는 작게끔 얘들이 컨트롤하면 돼요. 자기들끼리. 크게 힘 써야 될 때는 숨까지 참으면서 우리가 발살바 매뉴버를 통해서 IAP를 더 증폭시키잖아. 맞죠? 발살바 매뉴버가 우리 내부의 압력을 가장 강하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입을 막고 내 압력을 더 증가시키는 거. 하지만 이게 뭐죠? 압력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유지가 안 되죠. 1분도 유지 못하. 1분 유지하면 거의 뒤로 넘어가 버린다고. 기절해 버린다고. 그래서 IAP라는 거는 상황에 맞게끔 계속해서 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반 사람들 그리고 손을 찢고 춤추는 사람들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연상을 하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복압이 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맞게끔 쓰면 된다. 그래서 호흡도 호흡을 막 하면 열심히 막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호흡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운동이 잘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운동 초보자일수록 진짜 별 운동도 아닌데 자기 혼자 막 호흡 엄청 열심히 하잖아. 맞죠? 그러다 머리 아프다 하고 머리띵 하고 이러거든요, 혼자. 맞죠?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지나친 어떤 압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적절하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거. 거의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해도 조절 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하는 고객들은 나중에 어떤 큐잉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진짜 잘하는 고객들. 이제 내가 시키면 그냥 딱딱딱 하는 분들 있죠. 무슨 동작인지 다 알고 이런 분들. 이런 분한테 여러분들 큐가 많이 들어가나요? 호흡 큐 주나요, 이런 분들한테? 그냥 적당히 딱 시작 끝 뭐 이 정도만 말해주고 좋아요 오케이 이 정도 가이드 한 몇 마디만 해주면 동작 알아서 한단 말이야. 맞나요? 경험해보신 분 숫자 4번 쳐보실까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봐봐. 이제는 이런 상태를 고객한테 만들어줬어. 이 고객이 어떻게 됐냐면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필링 굿인 상태. 아, 선생님 너무 최고다 진짜. 내가 만난 선생님 중에 선생님 최고예요. 나 선생님 소개시켜줄게요. 막 기분 좋아.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왔네. 막 우울감에 빠져서 또 왔어.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몸을 또 혹사시키면서 감정이 또 나빠져 있었던 거지. 맞죠?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될까요? 결국에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 감정적인 게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편도체가. 근데 감정과 기억이 연결되거든요. 이 해마 부분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어떤 불안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감정적으로 나 이거 할 때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나 발표할 때마다 막 무서웠는데 이게 기억이 떠올라요. 기억이 떠오르면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 상태를 다 간다고요. 그럼 이 상태로 와서 또 어떻게 되죠? 다시 이 운동하러 또 온다고요. 맞죠? 이 악순환이 반복이야 이걸. 근데 이 사람 왜 자꾸 몸이 나빠지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뭔가 그 운동을 안 하고 일을 하는 그 기간에 굉장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걸 안 거지. 그 스트레스를 바꿔주지 않으면, 그 인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상태로 와서 또 운동을 또 해야 되는 거야. 이 상태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막 얘기하죠. 회원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해서 막 감정적으로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막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막 울죠 막. 회원님이 자기 앞에서 운 사람, 울려본 적 있는 사람 숫자 3번 쳐보세요. 펑펑 운 고객 있는 사람. 혹시 고객 앞에서 우시진 않죠? 고객 앞에서 자기가 운 사람 숫자 5번 쳐보시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요 흐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제가 뭘 하라 그랬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변화를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감정은 또 편도체를 온 시켜서 여러분들의 IAP를 부족하게 만들고 자세적으로 위축 상태가 만들게 된다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저의 에너지를 받으시고 제 유튜브를 보면서 힘을 얻으셔야 돼. 그러면 역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서 이 사람 말대로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 그래, 힘내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좋게 생각하자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 편도체가 다시 오프가 되면서 이 상태로 와. 그러니까 이 유튜브만 보면 계속 이 상태가 되는 거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맞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오케이.